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콤보 상자의 바운드 열과 이제 참조 바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요. 지금 현재 콤보 상자에 열이 3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보기를 하셔가지고 이 콤보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바운드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영어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밑에서 원클릭부터 위로 가시면 바운드열이 나오죠. 바운드열이 1열이에요. 이렇게 CMB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그때 바운드열이 1열이면은 이 바운드열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장열이다. 그러니까 얘가 즉 A02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계산에 참여하냐 그러죠. 얘가 계산에 참여한다. 그게 저장열, 그게 계산열, 그것을 이제 바운드열이다. 그러니까 이 바운드열은 실제 계산에 참여하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열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는 것이 어떠한 수식으로 넘겨진다. 그 말이죠. 참조 바운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하게 되면 2열로 놓고 바운드열을요. 여기 판매 단가를 하게 되면 이제 3열로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내 맘대로 이 바운드열을 2로 바꾸고 3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바운드열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CMB 제품이라고 하면 바운드열이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선택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폰 보기에 가서 이렇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참조 바운딩이거든요. 콤보 상자에. 그러니까 이제 바운드한 열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에, 텍스트 상자처럼 콤보 상자의 이름만 입력을 해도 그 바운드 열이 계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바운드열을 1로 세팅을 해놓으면 나머지 것들이 계산에 참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판매 단가가 계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바운드열을 뭘로요? 3으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실무에서만 가능하지 시험에서는 별도로 추가 설정하게 되면 이제 0점을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운드열을 1로 놓은 상태에서 얘를 계산에 참여시킬 때 그때 필요한 속성이 이제 칼럼이에요. 칼럼. 칼럼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0, 칼럼 0, 칼럼 1, 칼럼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드열이 1열이면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써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바운드열은 칼럼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운드열이 아닐 때가 문제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뭐 가령 if에다 참고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칼럼 2를 써야만 속성으로 점으로 구분해서 써야 이게 계산에 참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운드열을 못 바꾸니까. 3번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xt 수량은 수량 필드 바운딩이 5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txt 수량과 금액을 구하라. 판매 단가를 콤보 상자의 세 번째 열을 사용을 해서 이 수량과 곱해서 계산을 해라. 그럴 때는 이제 칼럼을 써야겠죠. 쓸 수밖에 없어요. 안 쓰면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콤보 상자의 참조 바운딩을 좀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운드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만 봐갖고는 바운드열이 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폼에서 계산에 참여를 해봐야 그 실질적인 바운드 값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왜 이렇게 칼럼을 써야 되는지 그러한 마인드가 좀 필요할지 싶어요. 예, 바운드열을 놓은 채 설정을 다른 걸로 못하니까 예, 주어진 바운드열을 가지고 이제 계산에 참여를 시켜야겠죠. 예, 이제 바운드열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1인 경우예요. 1인 경우. 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 이번에는 이제 동일한 폼에서요. 하이폼을 참조하는 참조 바운딩 수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일 폼에서는 이제 주폼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하이폼입니다. 여기 하이폼이 있고, 예, 주폼과 하이폼에서 바깥쪽이 이제 주폼이고, 예, 안쪽이 이제 하이폼인데요. 요거죠. 예, 만약에 주폼에서 하이폼에 있는 특정 컨트롤을 참조할 때 과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폼에 이제 TX 유료명이 있고요. 단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 예, 디자인 보기에 가시면 예, 유료명하고 단가가 이제 바운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참조 바운딩을 글꼴 조금 크게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예, 정리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예, 포맷 함수 써서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주폼을 저희가 예, 참조 바운딩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tx 유료명이라고 하면 대괄호가 자동으로 쳐지죠. 그러니까 동일 폼에서 예, 다른 컨트롤을 참조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예, 이렇게 쓰셔도 예, 이제 이것은 하이폼을 참조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이폼을 참조할 때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주폼을 참조할 때네요. 예, 동일한 주폼을 참조할 때, 주폼에 있는 컨트롤 참조할 때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것만 쓰셔도 결과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다시요. 예, 동일한 참조를 동일한 폼에서 할 때는 예, 주폼에 있는 컨트롤을 할 때는 이렇게 쓰셔도 컨트롤 상자 이름만 써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폼즈라는 건 이제 콜렉션이거든요. 폼들 중에서 예, 이렇게 구분자를 느낌표로 하고 주폼과 동일폼 참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폼 이름이에요. 폼 이름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구분자 느낌표하고 이렇게 컨트롤 상자를 이렇게 쓰셔도 결과가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폼에서 주폼에 있는 컨트롤을 참조한다. 그럴 때는 하이폼이 없을 때는 상관없고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컨트롤 이름만 쓰셔도 되고 오케이. 또는 구색을 정확하게 맞춰서 예, 폼들 중에서 콜렉션이죠. 예, 폼 이름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느낌표로 예, 컨트롤 상자를 이렇게 써도 결과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동일한 폼의 주폼을 참조할 때 동일한 폼에서 예, 주폼에 있는 컨트롤을 예, 참조를 한다. 컨트롤 참조. 이런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 달라지죠. 이제 다른 폼에서 다른 폼을 참조할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폼에서 동일한 폼에서 주폼을 참조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동일한 폼에서 지금 주폼에 있는 이런 것을 참조할 때는 이렇게요. 예,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주폼을 참조를 안 하고 하이폼을 참조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이폼을 참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형식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요 하이폼 이름에다가 .폼하고 느낌표하고 txt 개수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게 이제 컨트롤 이름인데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해라 하는 계산식을 요구를 할 때는 얘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 이것을 입력하는 방법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xt 개수를 찾아갈 거예요. 하이폼에. 암기하지 마시고요. 땡땡땡을 누르면 식 작성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는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폼을 보면은 더블 클릭하면 폼이 나오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폼즈 하시고 로드된 폼이 실행된 폼이거든요. 실행된 폼을 하시면 여기 다른 폼 참조라고 되어 있죠. 또는 주폼의 동일 폼 참조 이렇게 주폼의 동일 폼 참조예요. 이건 제가 미리 띄워놓은 거고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다가 땡땡땡 식작성기 는 하시고 폼 로드된 폼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시면 더블 클릭하면 또 하이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폼을 클릭하면 이제 txt 개수가 나오죠. 이렇게 개수가 두 개인데 설명을 이제 요 카운트까지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개수 1, 2, 3가 있는데 개수를 할게요. 개수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경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대 뒤에다가 곱하기 1000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폼보기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총 4건이라서 1000 하니까 400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하이폼에 있는 컨트롤을 참조를 해서 곱하기 4를 해라 하면은 하이폼에 있는 컨트롤을 그냥 폼 이름만 하이폼에 있는 컨트롤 이름만 쓰시면 얘가 못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로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폼 이름, 하이폼 이름에 폼하고 느낌표, 이렇게 txt 개수라는 컨트롤 이름. 이게 일종의 이제 주폼에서 동일한 폼에 있는 상태에서 주폼에서 하이폼을 참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형태가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힘들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작성기를 이용해서 찾아가시면 좀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동일한 폼에서요. 그죠? 하이폼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이폼의 컨트롤을 참조하겠다. 컨트롤 참조. 거기에서 참조해가지고 곱하기 만약에 4를 해라, 5를 해라 이런 식으로 수식을 문제에서 요구를 하면 얘를 찾아가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거의 txt 개수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곱하기 5 하면 얘가 하이폼을 못 찾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폼만 찾아갑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 삽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경로가 하이폼 이름 점 폼하고 느낌표 이렇게 쓰는데 요거 이제 대수인 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필기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런 것을 식작성기를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동일한 폼이고요. 이제 다른 폼을 하나 열어볼 거예요. 다른 폼에서 작업을 할 때는 폼 두 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열고 하면은 계산식을 못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른 폼에서 이 폼을 참조할 거예요. 유류명을 이렇게 참조할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열고 같이 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 보기 하고 다시 폼 보기 하면은, 이렇게
다른 주폼 컨트롤을 참조한다. 한번 보세요. 이제 디자인 보기 하고 예. 자, 속성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예, 주폼 동일폼 참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요. txt 단가를 조회를 했고 예, 여기 있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좀 이제 참고를 했고 얘는 그냥 txt 단가라고 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예. 자, 얘 두 개를 조금만 좀 넓혀서 이렇게 다 조금만 보이도록 할게요. 폼 보기 하고 여기도 폼 보기 하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값을 불러오지만 예, 얘는 값을 못 불러오죠. 예, 그러면 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얘는 이렇게 썼어요. 얘는 그냥 txt 단가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는 예, 이렇게 쓰게 되면 예, 같은 폼만 불러와요. 이 txt 단가가 예, 동일한 폼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동일한 폼에 있는 저 컨트롤 상자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나요? 없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줬냐? 제가 이 풀경로를 써줬어요. 이렇게 앞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폼들 중에서 집합체 콜렉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이폼 하이보고서라는 폼 이름을 이거는 이제 캡션을 써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폼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요. 이 폼이에요. 여기에 있던 폼. 그 다음에 txt 단가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만 다른 폼이라는 걸 인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폼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txt 유리명만 써도 되고요. 예, 아니면 폼즈를 쓰고 그 다음에 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느낌표하고 txt 유리명을 써도 결과가 똑같아요. 이게 동일한 폼이거든요. 동일. 근데 이제 상대방 다른 폼에서 참조할 때는 그냥 txt라고 단가라고만 쓰시면 절대 이 부분을 못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을 꼭 외우세요. 이걸 해야 나중에 매크로에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저희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크로의 조건을 공부할 때도 이게 다른 폼이라는 걸 간주하고 매크로에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보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제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간단하게 쓸 때는 이것을 좀 알고 쓰자 이 말이에요. 다른 폼에서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폼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하는데 다른 폼에 있는 하이 폼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썼냐? 디자인 보기 하시면 아까 썼던 방식으로 썼어요. 동일한 폼에서. 그때 못 불러오잖아요. 얘도 동일한 폼에 하이 폼이 있는 건 줄 알고 거기서 불러오는데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경로가 나오는 또 요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방 폼이고 여기에 있는 이 폼이 얘 폼이에요. 얘 폼. 다 테이블은 이제 하이 폼인데 좀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또 외워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식작성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열어놓고 작업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폼을 열고 로드된 폼에 가면 이렇게 주폼 동일한 폼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폼은 내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열고 하이폼 동일폼 참조라고 되어 있죠. 하이폼에 가시면은 이제 txt 개수가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폼이나 다른 폼에 있는 또는 하이폼이나 다른 폼의 하이폼을 참조하는 참조 바운딩 수식의 표기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전주서 살거든요. 전주. 그러니까 전주에서 전남 광주가 되게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요 경기도의 광주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주라고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TXT 뭐 단가다. 그러면 이 광주가 전남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 폼즈라고 쓰고 뭐 경기도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TXT 느낌표고요. 예, 단가다 뭐 이렇게 써주자 그런 표기 방법 같아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전남이면 여기다 전남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격증을 준비를 하실 때는. 아시겠어요? 이 같은 폼이냐 다른 폼이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폼의 바운드도 좀 저희가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운드에 대한 거, 필드 바운딩, 컨트롤 원본의 수직 바운딩, 참조 바운딩에 대한 마인드가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바운드는 끝났습니다. 컨트롤 원본 끝났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